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지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강사 박영호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국어 중에서도 독서 파트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일단은 먼저 당연하게도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이번 6모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독서가 쉬워지고 있다라는 평이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인문 철학 지문, 그 지문은 난이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으로 출제가 됐고, 뿐만 아니라 지문은 쉽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의 9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문항들이 속속히 이제 들어있는 시험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독서 파트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독서를 우리는 이제 수능을 약 100여일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전히 독서를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기출은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다양한 지문들을 조금 접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때쯤 눈을 많이 들이는 게 실모라든지 아니면 리트 같은 조금 고난도 문항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사설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도 좋고 그 다음에 리트 같은 고난도 문항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나 혼자 하지 말고 인강이나 아니면 현강이든 그런 강의를 조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전 모의고사도 결국에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조금은 평가원이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출제를 하는 그런 어색한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별로고 이건 좋은 문제야 라는 걸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도 강의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조금 골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는 더 요런 강의가 꼭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리트는 애초에 수능과 다른 목적을 가진 시험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훨씬 더 수능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리트 기출문제를 뽑아서 막 한 세트씩 시험지 한 회차를 시간을 재고 풀다 보면 이게 과하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능에 비해서 많은 추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그냥 혼자 하지 말고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조금 더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모나 리트나 다 좋은 컨텐츠인데, 사실 여러분의 현재 성적대가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기출 분량을 조금 줄이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3등급에서 4등급 혹은 그 아래 등급이다 하시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글을 읽어가는 기본적인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필요한 공부는 이 수능 기출을 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사고 과정을 확립을 해서 어떤 글을 던져주든 내가 일관된 독해 태도를 가지고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성적대가 아직 3등급 이하라면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리트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기출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조금 복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사설이나 아니면 리트 같은 것들만 공부하지는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능 기출 문제도 꼭 적은 비중이라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관리 문제도 사실 독서 파트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시험지 하나를 푸는데 독서를 하나
혹은 2개, 지문 자체를 읽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은 조금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문을 하나 혹은 2개를 아예 읽지도 못하고 날려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글을 읽어낼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지문을 못 읽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기본기를 다지면서 근본적인 독해력을 올리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향상되다 보면 시간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시간 관리는 어떤 학생들이 혹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냐? 일단은 지문은 다 읽는데 문제를 한두 개 정도 못 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기는, 글을 읽는 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판단해서 현장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뚫어나가고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식으로 조금 영리하게 시험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현대시가 조금 쉽게 느껴지고 인문철학 독서 지문은 너무 어렵게 느껴져 라고 한다면 현대시는 조금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인문철학 지문에는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배정을 해둬서 문제를 다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시험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해도 좋은데요. 이 8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슬슬 이제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지쳐버려서 독서는 막 읽기가 싫고, 그런 친구들은 내가 8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똑똑하게 영리하게 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잘 채워나가서 올 한 해 수능을 꼭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